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인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3년 동안에 계속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고 또 어떤 쪽 주식 예를 들면 뭐 금융 쪽, 뭐 제조업 쪽 어느 쪽을 투자하는 게 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조금 투자 위험한- 추천이 이게 맞으면 네. 좋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경제가 좋기 때문에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만약에 1, 2년 이상을 보시고 주식을 구매하신다면은 지금도 저는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단기 투자로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조정이 한번 올 타이밍이 수개월 내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산업 쪽으로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돌발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관계없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죠. 네, 금융주가 제일 많이 오른 것 특히 같아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같은 주식들은 거의 40% 이상씩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 금융주 상승의 주된 원인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갈수록 은행들의 수익성은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해서 된다는 가정을 하신다면 금융 쪽이나 혹은 증권, 자산운용 이쪽 업종들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네. 보여지고요. 또 보호무역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트럼프의 어떤 정책 안 좋죠. 변동에 네. 노출이 될 거예요. 뭐 환율이 됐건 아니면 뭐 관세가 됐건 이런 거에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수 소비 중심의 그런 영향에서 좀 자유롭고 그냥 미국의 좋은 고용이나 소비 상황의 수혜를 곧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내수 시장에 그렇죠. 의존하는. 그렇죠.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그런 주식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러셀 200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러셀 2000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그쪽에 투자하는 게 좀 수익을 다른 그 NYSE나 나스닥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사실 중소형주니까요. 네. 사실 중소형이라는 얘기는 대형주보다 매출 규모가 적고 국제적인 익스포저도 적은 그렇죠. 쪽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 내수 좀더 시장의 의존이 중심이고 크고.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까지 랠리가 좀 대형주 위주로 이어진 면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전망이 좋다고 보는 매니저들도 많이 굉장히 봤어요. 많이 이미 예, 올랐죠. 많이 러셀 올랐어요. 2000이. 예. 한 3, 40%.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이 오르는 속도를 그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뭐 산업, 에너지,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려고 했던 쪽의 업종들이 먼저 올랐죠.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기술주가 안 좋을 걸로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친환경도 반대하고 그렇죠. 그런 민주당의 세력이죠. 실리콘밸리나 이쪽 IT 기업들은. 그래서 그쪽이 별로 못 오르고 사실 폭락을 했지만 결국 산업주, 에너지주가 다 오른 다음에 IT 기업들도 나스닥도 올랐죠. 따라서 네. 올라버렸고요. 이제 그 순서가 중소형주까지 확대되면서 정말 종목이나 가릴 것 없이 그거 다 오른 가릴 거죠. 거 없이 지금 다 오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IT 쪽이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애플, 구글, 뭐 그렇죠. 흔히 알파벳이라고 이제 하죠. 팽이라고 네, 부르죠. 페이스북. FANG라고 부르는 네.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네. 4개 업종인데 이 4개 다 사실 오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사이도 굉장히 좋지 안 않고 좋았죠. 뭐 여러 가지 탄압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당일날은 많이 빠졌어요. 네. 예, 많이 빠져서 뭐 시총이 뭐 몇 조가 날아갔다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방 화해를 하자고 했죠. 네. 고용 창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다시 오르는 걸 보면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얘기의 반복인데 누가 대통령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여러 가지 기술 혁신들이 바쁘게 일어나는 와중에 그런 정치적인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결국 펀더멘털이 좋고
기술 혁신을 이루는 기업의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걱정되는 대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 buy American, hire American, buy American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산을 중요시하고 애플의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잖아요. 중국에서 만드는데 이것을 미국에 강제로 이렇게 만들게 하면은 그걸 관세를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게 하면 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에서 강제로 이렇게 좀 만들게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일까봐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말뿐인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그것도 참 판단이 어려운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바꿔보면 결국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냐로 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관세를 올리게 되면 사실 보호무역 쪽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겠지만 그만큼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인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정책을 실제로 펼치는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제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 그 순위가 많이 밀릴 거라고들 봐요. 여러 가지 위험도 또 실행의 어려움, 역효과의 가능성을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규제 완화나 감세처럼 논란이 적은 것부터 일단 해서 경기를 확 올리고 그 다음에 이행이 필요한 것들을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예상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임팩트를 줄 만큼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지쓸 수가 장기적으로는 있다는 미질 얘기죠.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소액 투자자, 우리 이제 개미 투자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타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몇 년, 3년, 5년간 묵어 놓으면은 그 수익을 올릴 확률이 더 높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그 펀드 매니저 하시면서 많이 봐 오셨을 텐데 한국에서도 하고 뭐 홍콩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기 투자로 대부분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단타 치는 게 더 나아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맞죠. 예, 최소 2년 이상을 들고 가셔야 어떤 시장 등락에 있어서 노출도 덜 되고 또 선진국 시장의 장점이라고 하면 결국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쪽에 주식을 사면 오늘 내일 잠깐 가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6개월 혹은 1년 이상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펀더멘탈적인 밸류로 가니까 그만큼 보유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나 또 단기 수익을 원하는 분들도 또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많이 하시는 해외 투자가 미국이나 선진국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가 인기인 이유가 이제 위험도 크지만 그만큼 또 한 번 수익이 나면 뭐 30% 이상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사실 미국보다는 좀 신흥국 같은 그런 시장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를 보면은 이렇게 대선 캠페인 내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달러가 너무 비싸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다. 뭐 한국, 일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러면서 달러를 자기 임기 동안에 무조건 낮추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원달러 환율 전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예, 환율이 사실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대선 이후에 연말에 거의 1,2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월 달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보호무역이니 환율 조작국 발언을 하면서 1,130원 밑에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지금은 다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지금 한 1,150원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결국에는 대선 이후의 레인지가 1,200원에서 한 1,120원 사이 이 정도에서 지금 등락을 한 거거든요. 7, 80원 레인지에서. 근데 2017년에 원달러 환율 레인지를 전망을 해달라고 물어보면 서울에 있는 외환시장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전망하시는 레인지는 한 1,050원에서 1,200원 사이예요. 1,050원에서 1,200원. 예, 그래서 사실 고점은 이미 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250원까지도 봐요. 저는 좀 달러를 강세로 보는 면이 있는데 일단 그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상방부터 말씀드릴게요. 1,200원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지금 인상 결정이 내일 나올 거라고 거의 100% 확신하고 있고요. 시장은 6월하고 9월에 또 인상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금리를 지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금리가 높아지고 한국은 낮아지면 경제 이론에 의해서 달러화가 원화 대비 강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하락 가능성은 안 보고요. 네. 하지만 1,100원도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그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기에 위완화가 일단 반응을 할 거거든요. 네. 가장 피크인 위협은 아마도 4월, 10월 네. 미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지정을 발표하는 4월과 10월 즈음에 10월. 있어서 네. 이제 대통령이 그럼 다음 달에 발표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근데 사실 이미 4월 지정은 거의 아니지 않냐라고 네. 그래서 많이 뭐 봐요. 6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판단들을 하시냐면 아까 보호무역이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율 조작국 문제도 좀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진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 협상 유리한 카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쓰는 카드다. 근데 협상 카드를 너무 빨리 써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더 이상 네. 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걸 시간을 좀 끌면서 중국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 그 카드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환율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고 환율이 그만큼 또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올해 환율 전망을 할 때 많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냥 한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보다는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림이 심할 거고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봤을 때도 예년에 비해서 방향성이 많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1,100원에서 1,250원 정도 레인지 네. 유지할 거라는 알겠습니다.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스타일하고 비슷한 거네요. 트럼프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75를 얻기 위해서 100을 지르듯이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초보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그 미국 상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 투자 일단 상품. 예. 이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그 주가 지수 추종을 하시는 게 맞다고들 추천을 하세요. 주식이요? 네, 주식. 주식을요. 주식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특정 종목 말고 뭐 먼저 나스닥, 어카운트부터 계좌를 열고 그죠? 계좌를 먼저 열어야겠죠. 예, 물론 그게 먼저죠. 예. 계좌를 먼저 열고 또 원화로 하시는 분들이면 환전을 일단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지수, 네. 뭐 S&P나 다우나 나스닥이나 이렇게 좀 시장을 전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를 해야 사실은 변동성이 적으면서도 또 거래 비용도 더 싸요. 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타면서도 위험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네. 예, 생각합니다.